그날, 너가 나왔다면 우린 과연 어떻게 됐을까? 지금과는 다를 수 있었을까?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던 그날, 나는 오랜만에 산에 오르기로 결심했다. 도시의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무엇보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최근 들어 자꾸만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고, 특히 20년 전 대학 시절의 추억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었다. 불꽃사랑 산은 대학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산악동아리 시절 수없이 올랐던 그 산은 이제 많은 등산객들로 붐비는 인기 있는 코스가 되어 있었다. 등산복을 차려입고 배낭을 메며 문득 20년 전 그 시절이 생각났다. 그때는 모든 것이 새로웠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다. 입구에 도착하니 벌써 많은 사람들이 등산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혼자서 천천히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가을 공기가 상쾌했고 나뭇잎들이 만들어내는 색깔의 향연이 마음을 달래주었다.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마다 도시의 소음이 멀어지고 대신 새들의 지저귐과 바람 소리가 귀를 채웠다. 30분쯤 올라갔을까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등산 안내를 받고 있는 여자의 목소리였는데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느낌이 들었다. 호기심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니 그 여자의 옆모습이 보였다. 심장이 순간 멈춘 것 같았다. 지영? 내가 부르는 소리에 그 여자가 뒤돌아보았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큼은 그대로였다. 문지영, 대학 시절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었다. 정락 씨? 그녀의 목소리에도 놀라움이 묻어 있었다. 우리는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어떻게 여기서? 저도 등산 나온 거예요. 정말 우연이네요. 지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하지만 20년 전보다는 조금 더 성숙해 보였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함께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점차 옛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다. 그녀는 산악동아리에서 만난 사람들의 근황을 물어봤고 나는 지난 20년간의 생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민수 씨와 결혼하셨다고 들었는데 잘 지내시죠?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수는 같은 산악동아리 후배였고 당시 지영을 좋아했던 것을 알고 있었다. 지영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그 대답에는 뭔가 억지스러운 느낌이 있었다. 산길 중간에 작은 쉼터가 있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벤치에 나란히 앉으니 20년 전의 기억들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다. 지영 씨, 혹시 20년 전 일 기억나세요? 제가 군입대하기 전에 만나기로 했던. 기억해요. 지영이 내 말을 끊었다. 그날 정말 기다렸거든요. 1시간, 2시간. 그런데 정락 씨가 오지 않으셔서 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저도 갔었어요, 그날. 1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지영 씨가 오지 않으셔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수가 그랬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락 씨가 나오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갔다고. 20년 동안 품고 있던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다. 우리는 민수의 거짓말 때문에 20년을 잃어버린 것이었다. 그럼 우리는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배낭에서 도시락을 꺼내며 대화를 이어갔다. 지영이 직접 만든 김밥과 내가 준비해온 오이를 나누어 먹으며 우리는 그동안의 공백을 조금씩 채워나갔다. 온기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오이를 한 입 베어 물며 지영이 말했다. 그럼 먼저 한 입 드세요. 문지영의 입가에 물기가 번졌다. 그녀는 손등으로 입술을 닦았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내 시선이 그녀의 입술에 고정되었다. 그녀도 내 눈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씨, 그녀의 목소리가 속삭임처럼 들려왔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다. 숲의 바람소리,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 심지어 내 심장 소리까지 모두 멈춘 듯 했다. 그 순간 그녀가 나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다. 지영 씨, 그때 정말 저를 기다리셨어요? 묻지 말아야 할 질문이었다. 하지만 20년 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의문이었다. 그녀의 눈에 순간 슬픔이 스쳤다. 네, 정말 기다렸어요. 한 달이나. 그래도 정 씨는 오지 않았어요. 갑자기 등산로 위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재빨리 몸을 떼어냈다. 산악회 회원 몇 명이 내려오고 있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손을 흔들었다. 어머, 늦게 오셨네요. 정상은 가보셨어요? 지영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이제 올라가는 중이에요. 저희는 벌써 다녀왔어요. 정상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끝내줍니다. 꼭 올라가 보세요. 사람들이 지나간 후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방금 전에 그 순간이 깨져버린 것 같아 아쉬웠다. 지영이 먼저 일어났다. 가볼까요? 정상까지 가봐야죠. 산길을 오르는 동안 우리는 과거 이야기를 조금씩 나눴다. 내가 회사에 취직했던 이야기, 그리고 이혼하게 된 사정까지. 하지만 지영은 민수와의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았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조심스러움이 느껴졌다. 민수 씨는 잘 지내세요?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글쎄요. 다들 보기엔 괜찮게 지내는 것 같죠. 그녀의 말에 숨겨진 의미가 있는 것 같았지만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우리는 산길을 오르며 옛 산악동아리 추억들을 이야기했다. 기억나요? 지리산 종주했을 때 정락 씨가 막걸리 2병을 몰래 배낭에 넣어왔던 거. 지영이 웃으며 말했다. 그때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래서 꾸중 들었죠. 동아리 선배한테. 그래도 맛있게 마셨잖아요. 그날 밤 별이 정말 예뻤어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별을 보며 마셨던 막걸리, 그리고 지영의 어깨에 살짝 기대었던 내 머리. 그날 우리의 첫 키스가 있었다. 지영 씨, 말을 하려다 멈췄다.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어떤 말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았다. 20년의 시간이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바람이 거세졌다. 지영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다. 순간 발을 헛디딘 그녀를 내가 붙잡았다. 괜찮아요? 네, 고마워요. 정락 씨는 여전히 잘 붙잡아 주네요. 그 말에 내 심장이 뛰었다. 대학 시절 험한 산길에서 항상 그녀의 손을 잡아주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런가요? 지영 씨도 여전히 발을 잘 헛디네요. 우리는 동시에 웃었다. 그 웃음 속에 20년의 시간이 녹아내렸다. 내 손은 여전히 그녀의 팔을 잡고 있었다. 손을 떼려고 했지만 지영이 먼저 내 손을 꼭 쥐었다. 조금만 이대로 있어도 될까요? 그 말에 가슴이 떨렸다. 우리는 잠시 그대로 서 있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다. 그저 지영의 숨소리와 내 심장 소리만 들렸다. 정씨, 가끔 생각했어요. 그날 우리가 만났더라면 어땠을까? 지영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가슴이 아팠다. 나도 얼마나 많은 밤을 그 생각으로 지새웠던가. 저도 생각했어요. 매일 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 손이 자연스럽게 그녀의 뺨으로 향했다. 손가락으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순간 지영이 고개를 돌렸다. 안 돼요, 정씨. 우리 그러면 안 돼요. 그녀의 말에 현실로 돌아왔다. 그래, 그녀는 민수의 아내였다. 내 오랜 친구의 아내. 미안해요. 서둘러 사과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지영이 먼저 발걸음을 옮겼다. 정상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가볼까요? 정상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도시 전체가 우리 발 아래 있었다. 산의 능선을 따라 안개가 살짝 내려앉아 있어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았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지영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그녀의 눈에는 감탄과 동시에 뭔가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본 풍경이 언제였더라? 설악산 대청봉이었죠. 그때도 이렇게 맑았어요. 내 기억을 그녀가 정확히 짚어냈다. 우리가 함께했던 마지막 등산.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입대했고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 바위에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꺼냈다. 지영이 준비해온 김밥을 나누어 먹으며 우리는 조용히 풍경을 감상했다. 침묵 속에서도 편안함이 느껴졌다. 정락 씨, 혹시 후회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랐다.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무엇을요? 그날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 그리고 그 후의 모든 일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그 생각으로 뒤척였던가. 솔직히 매일 후회했어요. 그날 뭔가 달라졌다면 우리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요. 매일 밤 생각했어요. 만약 정락 씨가 정말 나오지 않은 거라면 어떡하지? 민수 씨 말이 진실이면 어떡하지? 그런데도 결혼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행복하세요? 민수 씨와. 질문이 입에서 튀어나온 순간 후회했다. 그건 내가 물어볼 권리가 없는 것이었다. 지영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김밥 조각을 만지작거렸다. 행복. 그게 뭘까요? 겉으로 보기엔 다 행복해 보이죠. 그녀의 눈빛이 흐려졌다. 뭔가 더 말하려다 그만둔 것 같았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다. 지영이 놀라 나를 바라봤지만 손을 빼지는 않았다. 그날 너만 나왔더라면 난 달라졌을지도. 내 속마음이 튀어나왔다. 지영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말없이 내 눈을 바라봤다. 우리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달라졌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바로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먹구름이 언제 몰려왔는지 순식간에 하늘이 어두워졌다. 비가 오네요. 빨리 내려가야겠어요. 우리는 서둘러 짐을 챙겼다. 갑작스러운 비로 등산로가 미끄러워졌다. 내려가는 길에 지영이 발을 헛디뎠고 나는 재빨리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조심해요. 우리 손이 단단히 맞잡혔다. 그렇게 우리는 빗속을 함께 내려왔다. 손에서 전해지는 그녀의 온기가 20년 전의 기억을 되살렸다. 산 아래 작은 정자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이미 흠뻑 젖어 있었다. 정자 안에서 비를 피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다. 괜찮아요? 많이 젖었네요. 지영의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배낭에서 수건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고마워요. 그녀가 머리를 닦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목덜미를 따라 흐르는 물방울, 젖은 셔츠에 드러나는 어깨선. 시선을 돌렸지만
마음은 이미 혼란스러웠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네요. 마치 우리 인생처럼. 지영의 말에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이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갑작스러웠잖아요. 헤어짐도 다시 만남도 모두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일어났어요.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봤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비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왔다가 사라졌다. 근데 정씨, 지금의 만남은 어떻게 생각해요? 운명일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일까요? 그녀의 질문에 숨이 멎는 듯 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내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아도 될까? 지영 씨, 사실 나는. 그 순간 지영이 갑자기 몸을 숙이며 얼굴을 찡그렸다. 괜찮아요? 아, 갑자기 속이 안 좋네요. 오이가 채했나 봐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녀의 등을 살며시 두드려 주었다. 토하실래요? 제가 등 두드려 드릴게요.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그녀의 등을 두드리는 동안 묘한 침묵이 흘렀다. 내 손이 그녀의 등을 쓸어내릴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좀 괜찮아요? 네, 고마워요. 지영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이 너무 가까웠다. 눈이 마주쳤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녀의 입술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정자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여기 있었네. 우리는 급하게 몸을 떼어냈다. 민수가 우산을 쓰고 정자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 놀란 표정이 스쳤다. 정락이? 묘한 침묵이 흘렀다. 세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오랜만이네, 민수야.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민수는 여전히 놀란 표정이었다. 둘이 같이 있었어? 그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다. 지영이 황급히 대답했다. 산악회에서 우연히 만났어. 정락 씨도 불꽃사랑 산악회 회원이었나 봐. 민수의 시선이 나와 지영 사이를 오갔다. 그의 눈에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쳤다. 그렇구나. 근데 여보, 전화도 없이 어디 갔다 온 거야? 찾느라 고생했잖아. 민수의 말에 지영이 눈을 내려깔았다. 미안해요. 오랜만에 산에 오고 싶어서. 그래도 말 한마디 하고 가지. 걱정했잖아. 민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불편한 감정이 느껴졌다. 그는 지영의 손을 잡았다. 이제 집에 가자. 비도 오는데. 지영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일어났다. 그녀의 눈이 마지막으로 나를 향했다. 정락 씨, 조심해서 가세요. 네, 지영 씨도요. 우리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담겨 있었다. 지영이 민수와 함께 정자를 나섰다. 우산 아래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빗소리만 남은 정자에서 나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손에는 지영이 베어 문 오이가 남아 있었다. 한 입 베어 물었다. 쓴맛이 혀끝에 번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지영과의 만남으로 가득했다. 빗물에 젖은 옷이 차가웠지만 가슴은 이상하게 뜨거웠다. 20년 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민수가 거짓말을 했다니. 운전대를 꽉 쥐었다. 만약 그때 민수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정말 약속 장소에 나갔다는 것을 지영이 알았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집에 도착해 샤워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늘 일어난 일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지영의 눈빛, 손끝의 온기,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아쉬움까지.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는 20년 전 군대에서 쓴 편지가 있었다. 지영에게 보내려고 했지만 그녀가 민수와 사귄다는 소식을 듣고 결국 보내지 못한 편지. 누런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지영에게 외출 나와서 기다렸는데 왜 안 왔어? 무슨 일 있었어? 다음 휴가 때 꼭 만나자.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사랑하는 정락. 단순한 내용이었지만 그 속에 내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다. 편지를 다시 접어 서랍에 넣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정락 씨? 저예요, 지영이요. 심장이 멈춘 듯 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지영 씨, 어떻게 제 번호를? 산악회 안내인에게 물어봤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갑자기 전화해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오랜만에 편안하게 산에 다녀온 것 같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조심스러움이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가 옆에서 듣고 있는 것처럼. 저도 즐거웠어요. 옛 생각도 많이 나고. 정씨, 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녀의 질문에 가슴이 떨렸다. 하지만 동시에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지영씨, 그게 괜찮을까요? 그냥 옛 친구로서요. 우리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지 못했잖아요. 지영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마음이 복잡했다. 내가 지영을 다시 만나는 것이 옳은 일일까? 민수에 대한 배신이 아닐까? 생각해 볼게요, 지영 씨. 네, 이해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전화가 끊겼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다. 내 마음도 마찬가지였다. 며칠 동안 지영의 제안을 곰씹었다. 옛 친구로서 만나는 것. 그게 과연 가능할까? 우리 사이에는 이미 그 이상의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민수와의 우정, 그리고 지영에 대한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다. 결국 지영에게 문자를 보냈다. 미안해요, 지영 씨. 우리가 다시 만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민수를 생각하면. 보내고 나서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며칠 동안 지영에게서 아무 연락도 없었다. 그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아팠다. 일주일 후 우연히 시내에서 민수를 마주쳤다. 그는 나를 보고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정가, 오랜만이다. 그래, 민수야. 잘 지내? 우리는 근처 카페로 들어갔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지난번에 산에서 미안해. 갑자기 나타나서. 민수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그의 표정이 진지했다. 아니야, 괜찮아. 사실 그날 지영이 핸드폰을 보니까 산악회 문자가 와 있더라고. 그래서 좀 궁금해서 따라갔어. 너를 만날 줄은 몰랐지. 그의 말에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지영의 핸드폰을 확인한다고? 너희 잘 지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솔직히 요즘 좀 힘들어. 사업도 잘 안 되고 지영이와도 자주 다퉈. 그래도 가정은 지켜야 하잖아. 민수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다. 동정심이 일었지만 동시에 20년 전 그가 한 거짓말이 떠올랐다. 민수야, 그때 군대에서 내가 약속 장소에 나갔다는 거 알고 있었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잠시 말이 없다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정가. 그때 난 지영이를 너무 좋아했어. 내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한 건 최악의 선택이었어. 민수의 고백을 들으며 가슴이 무거워졌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다. 우리 셋 모두가 그 거짓말 때문에
20년을 잃었다. 후회는 매일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잖아.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어? 카페를 나온 후 발걸음이 무거웠다. 민수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밤 책상에 앉아 편지를 한 장 썼다. 며칠 후 나는 결심을 하고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가 없을 때 민수가 전화를 받을까봐 걱정했지만 다행히 지영이 받았다. 정락 씨? 지영 씨,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드릴 게 있어서요.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만나기로 했다.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는 오후, 그녀는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나를 보자 살짝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했다. 오랜만이에요. 네, 일주일 만이네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이게 뭐예요? 20년 전에 보내지 못한 편지예요. 그리고 새로 쓴 편지도 있어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누런 종이에 오래된 편지와 새하얀 종이에 새 편지. 그녀의 손이 떨렸다. 읽어도 돼요? 네, 물론이죠. 지영이 오래된 편지를 먼저 읽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락 씨, 이걸 20년 동안 갖고 계셨어요? 네, 보내지 못했으니까요. 그녀가 새 편지를 펼쳤다. 나는 강물을 바라보며 그녀가 읽기를 기다렸다. 지영에게 20년 만에 다시 만났을 때 내 심장은 여전히 너를 위해 뛰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 하지만 우리는 이미 각자의 길을 걸어왔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들을 했지. 민수를 만났어. 그는 너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더라. 우리가 다시 만나는 건 옳지 않을 것 같아. 그건 민수에 대한 배신이고 우리 자신에 대한 기만이야. 가끔은 만약에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생각에 빠져. 만약 그날 우리가 만났더라면, 만약 민수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그런 가정은 이제 의미가 없어. 내 손끝에서 느껴진 그 온기는 여전히 내 가슴에 남아 있어. 하지만 이제 그 온기를 놓아주려 해.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지영아. 진심으로. 정락. 지영이 편지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뺨을 따라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락 씨, 미안해요. 지영 씨, 우리가 만나는 건 옳지 않을 것 같아요. 지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찾아 꼭 쥐었다. 알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하루만이라도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나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더 강하게 쥐었다. 지영 씨, 민수와의 관계는 괜찮아요? 그녀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그냥 살아요. 사는 거죠, 뭐. 서로 익숙해진 거예요. 그 말에 담긴 공허함이 느껴졌다. 지영의 손이 내 손에서 천천히 떨어졌다. 정락 씨, 저도 편지 하나 줄게요. 그녀가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나중에 읽어요. 제가 없을 때 우리는 함께 강변을 걸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작별을 고해야 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지영이 먼저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맴돌았다. 네, 잘 가요, 지영 씨. 정락 씨도요. 그녀가 천천히 돌아섰다.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뒤돌아봤다. 정락 씨, 행복하세요. 그렇게 지영은 떠났다. 내 시선은 그녀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따라갔다. 그녀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지영이 준 편지를 열었다.
정락에게 20년 동안 꿈에서 당신을 수없이 만났어요. 매번 깨어날 때마다 현실이 너무 아팠죠. 그날 산에서 당신을 다시 만났을 때 꿈이 아닌가 싶었어요. 우리가 함께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민수와의 관계가 완벽하지 않지만 이미 우리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당신은 너무 착해서 민수를 배신하고 싶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 손끝의 온기, 나도 아직 느껴요. 그 온기만큼은 평생 간직하고 싶어요. 우리가 다시 만날 일은 없겠지만 당신이 내 첫사랑이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행복하세요, 정씨. 내 마음속에서 당신의 불꽃은 절대 꺼지지 않을 거예요. 지영, 편지를 접으며 눈물이 흘렀다. 강물에 비친 노을이 붉게 물들었다. 마치 우리의 첫사랑처럼 아름답고 슬프게. 집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다. 오래된 앨범을 다시 꺼내 펼쳤다. 지영과 함께한 추억들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마지막 페이지에 그녀의 편지를 끼워 넣었다. 안녕, 내 첫사랑. 창밖으로는 어둑한 산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시간이었다. 가슴 한켠에 남은 불꽃은 영원히 간직하되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때였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지영과 나는 다시 20살의 청춘이 되어 산을 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산들바람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그 꿈속에서만큼은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또 다른 봄이 찾아왔다. 불꽃사랑 산에는 벚꽃이 만개했고 새로운 등산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나는 혼자서 그 산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과거의 무게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였다.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이제 그 아름다움 속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지영과의 추억은 가슴 깊이 간직하되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 바람 속에서 지영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행복하세요, 정씨.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정말로 행복해질 시간이었다. 산을 내려오는 길에 한 쌍의 연인을 만났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즐겁게 이야기하며 올라가고 있었다. 순간 부러움이 일었지만 곧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언젠가 나에게도 그런 사랑이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다. 집에 돌아와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지영의 편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며 쓴 일기장이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고 펜을 들었다. 오늘로써 나는 과거와 진정한 작별을 고한다. 지영과의 사랑은 내 인생의 소중한 한 페이지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장을 시작할 때다. 그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며 나 역시 새로운 사랑을 찾아 나서겠다. 첫사랑의 불꽃은 꺼지지 않되 새로운 불꽃도 피워보겠다. 일기를 닫고 창밖을 바라봤다. 봄바람이 새로운 희망을 실어 나르는 것 같았다. 20년의 기다림이 끝나고 이제 진정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